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TV의 이수 PD입니다. 오늘 이제 그 속보로 전해진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는 정말 속보로 전해질 만큼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글로벌 타전이 됐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이변이고 또는 얼마나 큰 이런 사건인지 경제계 또는 이제 글로벌 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여파를 끼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차츰 이제 사람들이 언론이나 뭐 이런 글로벌 언론에서도 지금 차츰 긴장을 되찾고 다시 이제 차근히 바라보면서 이건희 회장의 족적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야외에서 방송을 하면서는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의 이건희 회장을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이제 서적을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권입니다. 한 권. 이거는 지금 이건희 초일류만이 살아납니다. 아마 이 책이 1993년도, 1995년도경에 발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혀진 책인데,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이 책이 또 이제 상당히 저도 이제 뭐 정독을 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삼성 라이징이라는 책이 또 이제 나왔어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가 왜 강한지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조명한,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삼성전자를 조명한 그런 책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제가 정독을 이건이라는 그 삼성보다는 조직 시스템보다는 이건이라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봤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윤종용 회장이 썼던 초일리로 가는 생각. 이 책은 또 이제 조금 시기가 한 2003년, 2004년으로 오면서 아마 집필됐던 책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상웅 씨하고 우인호 씨가 지은 공조한 이건희 개혁 10년.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애니콜에서 스마트폰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또 새롭게 개혁을 주도할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또 참 이 책으로 얘기하니까 재미있는데요. 제겔치 회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GE의 영웅적인 신화를 이룬 분이죠. 한때는 수소폭탄이라고 해서 구조조정에 큰 그 업적을 세운 뭐 이제 그런 분으로 읽혀졌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제겔치 회장의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막 밑줄을 많이 그었을 정도로 상당히 정독을 했었던 책인데, 이 책도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집중해서 읽었었던 책인데, 이 책의 배경으로 보면 결국에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우리 이건희 회장의 소년기를 일본의 동경에 유학을 시켜서 일본 문화와 기업 문화와 일본의 경영을 공부하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린 시절의 이건희는 어린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그런 그 체력, 정신력, 그 다음에 지식을 거기서 이제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제겔치 회장의 지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을 공부시키죠. 네, 공부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겔치 회장이 했었던 지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 방식을 또 공부하게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을 탔었던 제겔치 필드북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또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 방식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이재용 손자때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었던 배경이 있는데, 이렇듯 기업이 발전하고 진화해가고 보통의 기업에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은 어마어마한 그 어떤 사건과 그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이 책에 그 당시에 제가 밑줄을 긋고 많이 이렇게 한 거에 보면은 지금의 삼성이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반이 여기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대회장 하는데, 삼성에서 선대회장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
창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창업자가 가졌던 그 사업보국이라는 개념, 뭐냐면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해서 국가를 재건하고 국가를 일으킨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보국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런 조직 풍토는 이제, 인재제일주의. 그래서, 이 진화 그 유전자는 결국에는 이건희 회장의 때에 들어와서 한 명의 천재가 뭐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회자가 됐었죠. 그 다음에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인재제일주의, 인재제일주의조차도 업적지향적 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인재는 그 당시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이렇게 면접을 볼 때 그 뒤에 옆에 이제 있으신 분이 이제 관상을 보시는 분이 같이 그 사람의 인재상을 봐서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얼마큼 충성 로얄티를 가질 것인가 또는 뭐 무슨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많이 평가했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공채제도를 이제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에 들어가려면 그 SAT인가 뭐 해서 그 어려운 그 시험이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인데 그것이 한때는 그 모든 기업의 표준이 됐었죠. 대기업들이 이제 삼성의 인성검사법을 갖다가 많이 배워서 적성검사법을 배워서 많이 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대기업에 근무할 때 그걸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공채제도라든가 필기시험 위주로 되었던 거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 되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사관학계에 들어가면 디지털 삼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반이 교육 훈련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룬샷의 주인공 사피 바카리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바뀌는, 그래서 구조가 변화될 때 급상승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이렇게 쭉 흘러가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기업 문화라든가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 구조조정은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세길치 회장이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려움에 처했다. 그럼 왜 그럴까? 디지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늦게 받아들여졌고, 뒤늦게 그리고 식스 시그마라든가 그런 혁신의 어떤, 혁신의 인자만 가지고 붙들다 보니까 유연하지 못해지고, 그 다음에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워크아웃이라든가 구조조정에서 조직원들이나 임원들이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유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컸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 그 다음에 아이폰, 뭐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화되고, 그 다음에 앱화되고, 위키피디즘이라는 그런 지식산업의 변화가 완전히 그 판이 바뀌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판을 읽지 못하니까 계속 뭐 전기사업자라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이런 그 전기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기기사업에 매달렸던 지위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성은 디바이스에 집중을 하면서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그것이 이제 콘텐츠가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삼성하면 한국, 코리아고 코리아하면 삼성이 됐던 겁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을 때도 삼성 건물이 있고 삼성의 그 전광판에 흐르는 그 홍보 광고 영상을 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구나. 거기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서 디지털 삼성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세계인들은 지금 오늘날 폰을 쓰게 되면 갤럭시를 많이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또 갤럭시 이전에 있었던 게 반도체였고, 반도체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자기기가 합성이 돼서 거기에 또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당겨서 또 오늘날 얘기하는 BTS가 당겨져서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의 어떤 코리아의 브랜드를 높이고 삼성 브랜드를 높이게 됐다. 브랜드 경영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제 관리 경영이라는 거는 상당합니다. 삼성에서 무슨 기업을 인수하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보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삼성의 기업 문화가 엄청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벤처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전략은 경쟁의 구축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경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전 몇사, 뭐 LG라든가 뭐 이렇게 경쟁을 할 때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했던 게 아니라 일본의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뭐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본을 베끼고 우리가 배웠었던 거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Great, 진 콜린스가 얘기하는 good to great, good 기업이 아니라 great 기업으로서 급 성장을 했고,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제트기가 어느 점에 들어가면 직상승해서 날아가는. 그래서 그때는 엔진을 돌리지 않아도 그냥 마하의 속도를 벗어나가는, 그거를 이제 임계점이라고 그러고 마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수직 상승하는 그런 양태를 많이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성장 요인은 뭐 문화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좀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삼성의 인재 문화, 그 다음에 기록 문화, 철저하게 기록했다가 그것을 물려주고 다시 또 더 보관하거나 수정해서 또 기록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동독에서의 그런 WF사라는 합병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의 인간 존중 경영, 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사회공헌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라는 자켓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재난에 처한 그런 것을 구하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또 후에 KT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그런 거에 분기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진 것이 결국에는 72세부터 지금 이건희 회장이 몸져 누웠고, 그때 심근경색에서 수술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78세가 되는 올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TV의 이수욱 PD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7, 8권 읽을 정도로 삼성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SK 공부도 하고 LG 공부도 했지만 또 현대그룹도 공부를 했지만 삼성의 전략은 정말 뚜렷이 차별화되고 있죠. 그래서 1위 기업으로 됐었던 것이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포브스지라든가 포춘지, 파이낸셜 타임즈, 또 타임지 등의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이건희 회장은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도 선정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별칭은 허미트 킹, 은둔의 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수TV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경영에 대한 자산, 그리고 경제계에 남긴 자산,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이분이 이제 사후에도 많이 새롭게 조명되고 평가받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시간이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이수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